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대법원에서 이재명 사건에 대한 두 번째 전원 합의 심리가 있었습니다. 자, 재판 연구관들이 지금 준비가 돼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 준비, 이런 부분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금 공동조에 재판 연구관들이 약 10여 명이 투입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여기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러니까 신속 플러스 공정, 이걸 반드시 지키겠다. 공동조에 속한 이런 재판 연구관들 10여 명을 도입했다는 것은 재판 연구관들도 아무래도 대법관들하고 이제 오래 같이 생활하다 보면은 대법관의 그 취향에 맞춰서 이렇게 뭔가 검토가 되고 이럴 가능성이 있죠. 그거를 배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외부의 개입, 특히 야당, 민주당 이들의 개입을 차단하겠다, 이런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고, 통상 대법원 전합은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심리를 합니다. 근데 지금 사흘새 2번을 했어요. 자, 전무후무할 겁니다. 통상의 전합 이 심리 과정하고 뭐 프로세스나 이런 것하고 이번의 경우는 완전히 다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도가 여기 딱 배어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모든 걸 주도하는 걸로 되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이런 관련된 보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 지시를 해서 3부로 갔던 게 2부로 가고, 그 다음에 2부에서 전원 합의로 갔다, 이런 것들이 다 기사가 나오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어떠한 그 뭐 부인하는 보도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이 흐름에서 주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나 이례적으로 속도전을 가고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에게 뭐 양해라 할까 설명을 했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일이 이렇게 진행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대법원장이 지시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습니다. 대법원 규칙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이지 않은 이런 흐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건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 회의에서 얘기를 했을 겁니다. 지금 이 사건은 사법부의 어떤 권위를 바로 세우느냐, 이거하고도 직결되어 있고, 국민들이 사법에 대한 어떤 그 신뢰, 이런 부분은 직결되어 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의 원래의 그 정신을 바로 살리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마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혹시 야당이나 어떤 정치권에서 어떤 외압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죠, 당연히. 뭐 이런 좌파 매체들이 시비 걸고 이럴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내가 다 책임진다. 그래서 바로 그 본인이, 이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해서 지시해서 오달 내려갖고 이 일이 진행되는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일부 매체들, 주로 이제 좌파들이라든지 또 민주당에서 나오는 얘기가 지금 이제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에 대해서 대선 전에 속전속결로 결론 내려고 하다가 벽에 부닥친 게 아니냐, 다음 기일도 잡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반응이라든지 일부 매체의 그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전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법원에서 통상 그 전원합의 심리를 한다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합니다. 대법원에 수많은 사건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한 사건을 가지고 무슨 길게 여러 번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지금까지 통상 패턴을 보면 대법원에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전원 합의 심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선고를 하는 뭐 이런 식의 패턴입니다, 대법원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이재명 사건에 대해서 벌써 2번씩이나 전원 합의 심리를 가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 2번의 어떤 전원 합의 심리를 통해서 결국 이제 어떤 그 절차적인 문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의 문제, 법리의 문제, 이런 부분들은 검토는 끝났다고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지금까지 그 통상 대법원에서 심리를 거치고 선고를 해왔던 그 패턴들, 이런 거 비춰볼 때 무슨 뭐 계속해서 언제까지 이재명 사건을 매달려서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그런 그 문제점들, 현시점을 볼 때 지금 중요한 내용들은 이미 끝났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결국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다음번에 이 대법원에서 이제 전원 합의가 있게 되면, 심리가 잡히면 그때 표결이 이루어지고 곧바로 선고가 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저는 합리적인 전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그 다음번 심리 기일이 언젠가, 이런 부분들은 어쩌면은 대법원에서 지금 이제 내부적으로는 사실상 정해져 있다고 봐야 되죠. 2번이나 이제 전원 합의 심리를 거쳤기 때문에 사실상 다음번 그 심리는 가까운 시일 내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그건 바로 뭐냐면 이제 이렇게 서두른 이유가 뭡니까? 결국 이제 선거 전에 가급적이면 이제 각 당의 후보 선출 전이 좋지만 그게 어렵더라도 아무리 늦어도
후보 등록 전에, 그러니까 5월 12일 이전에 뭐 6일이 됐든 7일이 됐든 8일이 됐든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전원 합의 심리가 열리고 곧바로 표결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선고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그 날짜는 뭐 구체적으로 못 박지는 못하더라도 후보 등록 전에 전압 심리가 잡힐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사실상 다음번 그 심리 기일도 정해진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이냐. 지금 이제 뭐 크게 예를 들어서 기각이나 그다음에 파기환송, 파기자판 이런 셋 중에 하나가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상고 기각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건 몰라도 이재명이 김문기 관련해서 모른다고 하는 부분도 이게 심각한 거짓말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골프 관련해서도 거짓말한 게 분명하고 백현동 관련해서는 이미 대법원에서 만약에 이재명이가 그의 그 핵심 측근인 김인섭이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이 안 됐다고 하면은 뭐 억지로 이재명의 발언은 뭐 어떤 고의성이 없다 이렇게 혹시 뭐 봐주고 넘어갈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지금 그게 아니고 이재명의 핵심 측근이 이재명이 시장으로 있을 때 이재명이 봐줘가지고 그런 그 불법적인 거액의 금액을 챙겼고 이런 사실이 드러나가지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는데 박근혜 정부의 박자 두고 드러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말 심각한 부분인데 어떤 경우에도 이 대법원에서 결국은 이 심에 대해서 파기 이런 쪽에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뭐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사진을 공개했던데 이제 그때 국민의힘에서 공개했죠. 자기가 확인을 해보니까 일부를 떼내가지고 보여줬다. 그러니까 조작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게 뭡니까?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요 얘기는 자기가 골프를 안 쳤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국민학생도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골프 친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미 법정에서도 증거로 드러나고 그래서 이게 분명한 거짓말이고 그 다음에 이게 조작을 했다. 이게 조작이 아니고 확대죠. 확대. 조작이라는 개념하고 확대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1심과 마찬가지로 이 김문기 관련한 이재명 이 발언이 명백하고 중대한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더 심각한 거는 백현동 관련해서도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온 텔레비전 또 카메라가 비치고 있고 기자들이 지금 뭐 수없이 몰려와서 특히 이때는 이재명이가 민주당에서 후보로 선출된 이유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이 문제가 백현동 문제가 막 불거지고 있고 언론에서 보도가 나오던 그때 국정감사장에서 바로 그 누굽니까? 민주당 의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당연히 사전에 질문지가 들어갔겠죠. 어쨌든 간에 딱 이렇게 해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팻날까지 준비해가지고 거짓말한 겁니다.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이런 식으로 압박이 왔는데 그러면서 뭐 직무유기로 뭐 협박을 하고 어떻게 하겠다 이러면서 바꿔준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자기가 이렇게 바꿔준 것은 국토부 법률에 의해 요구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다. 이게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게. 국토부에서 보낸 공문, 국토부 공무원들 심지어 이재명 시와에 있던 성남시 공무원들도 국토부에서 없던 압박도 없었다. 이게 지금 뭐 수없이 증거로 드러나 있습니다. 증언과 그 서류 이런 걸로 해서 그래서 특히 이제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재명이가 그 백현동 그 특히 이 부분은 더욱더 할 말이 없는 것이 그 본인의 그 선대 법무장 출신 김인섭이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김인섭이가. 그래서 만약 김인섭이가 없었다면 어떻게 뭐 황당한 판결이 나올 수도 있을 수 있겠으나 이게 불가능한 게 이재명이가 시장으로 있으면서 자신의 선대 법무장 출신이 김인섭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나온 건데 그리고 그런 상황이 드러나가지고 상당히 이제 공격을 받고 언론에서 보도가 나오고 이러는 상황에서 황당하게 뭐 박근혜 정부의 그 압력에 의해서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죄질도 아주 안 좋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선 후보가 지금 그 국민들을 속인 것입니다. 이건 선거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거는 그 선을 훨씬 넘어선 거고 전체 유권자들을 속인 것입니다. 우롱한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파기환송 아니면 자판인데 파기환송을 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할 리가 없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두르는 건 다른 게 아니죠. 결국 이제 파기 자판에 가까운 이런 거 저는 그 일련의 지금 움직임이라고 봅니다. 이게. 그래서 후보 등록일 전이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고 파기 뭐 환송 이런 쪽에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대선 이후에 만약에 하나 이제 이재명이가 정권을 잡는다 그러면은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의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형사소송법을 바꾼다든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이 되기 전에 형법을 바꾼다든지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그거를 조희대 대법원장 이하 대법관들이 모를 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서두르고 있는 거는 선고 일도
결국은 아무리 늦어도 후보 등록 전에 이걸 결과를 내려고 하는 것이다. 사법부의 권위를 세우겠다. 이것이 의지가 분명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민주당의 박지원이 뭐 무죄로 결론이 났다. 정통한 소시통이다. 그건 전부 다 헛소리입니다. 헛소리.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 헛소리인가를 보여주는 보도가 나왔어요. 자, 지금 보니까 대법원에서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공동주의 연구관들이 있는데 그중에 형사사건을 담당한 형사조의 심층조에 속한 지금 그 재판 연구관들이 한 10여 명이 투입되지 않았습니까? 보니까 헌법과 행정조에 있는 재판 연구관들이 추가로 투입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대법원에서 특정 사건에 대해서 이 어마어마한 재판 연구관들 이렇게 투입해서 이 사건 다루고 이런 건 아마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겁니다. 더구나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심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여튼 상당히 많은 재판 연구관들이 투입이 됐다는 것이고 특히 헌법과 행정조 요걸 전문으로 하는 재판 연구관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요건 이제 결국은 이재명 선거법 사건 관련해서 헌법 84조를 검토하기 위해서 이런 거 헌법을 전문으로 하는 재판 연구관들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요것이 의미하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재명에 대해서 뭐 박지원이 말 맞다나 무죄로 이미 결론 났다 그러면 이 헌법을 전문으로 하는 재판 연구관들을 투입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검찰의 항소를 이유 없다 기각한다. 그럼 뭐 이제 고법으로 가서 그렇게 해서 무죄 수순만 밟는 거기 때문에 뭐 따로 이런 그 헌법을 전문으로 하는 이런 그 재판 연구관을 추가 투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84조를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이 헌법 전문 재판 연구관을 투입했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게 무죄가 아니고 유죄 취지인데 만약에 그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이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대권을 잡았다고 했을 때 그래서 만약에 이제 파기환송을 할 경우에 그래서 이게 고법으로 가고 몇 개월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재명이가 잡았다. 대권을 잡았다. 그럴 때 과연 이게 재판이 계속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될 수 있을까? 요걸 좀 연구하기 위해서 검토하기 위해서 재판 연구관을 추가로 투입한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대전제가 무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죄를 사실상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무슨 뭐 반드시 파기환송으로 간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아니다. 안 되겠다. 아무래도 이 정권이 저렇게 넘어갔을 때 이게 이제 파기환송을 하게 되면은 이게 재판이 계속되기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는 파기자판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이제 감안하고 지금 그 검토를 시킨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리 봐도 논란이 있을 것 같다. 또 민주당 이재명들이 워낙 꼼수를 많이 부리고 수의 힘이 막강하니까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그러면 재판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 사법부의 권위는 지금도 실추되어 있는데 완전히 지하로 들어간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만약에 보고가 된다. 그 가능성이 있죠. 보고가 된다고 하면 이거 안 되겠다. 뭐 후보 등록일 전이라도 결론을 냅시다. 선고합시다. 이렇게 결론이 날 가능성이 저는 크다. 파기 자판까지 하기 위한 하나의 그 전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